안녕하세요, 이건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떠한 이야기로 사람들이 그 건강한 삶을 도와주실 건지 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 다이어트. 살 빼는 방법을 몰라서 못 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뭐 안 먹고 운동하고 하면 된다고 음.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방법은 너무 많이 알아. 네, 너무 많아요, 정말 네. 정말. 그걸 못 하니까 문제잖아요. 그쵸. 잘 안 되고 힘들고 익숙하지 않고.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살 빼는 방법을 몰라서 못 빼는 게 아니니까 필요한 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게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못하는 데는 지금 현재를 유지하게끔 만든 어떤 습관이 있었겠죠? 네. 자, 그러면은 그걸 한번 좀 파헤쳐 들어가 볼게요. 왜 그런가? 자, 우리가 조금 먹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만큼 먹은 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쵸. 만족이 안 돼요. 그 만족이 왜 안 되지? 이미 위가 이렇게 늘어나 있으니까 평소 먹던 양이 있고. 그쵸. 길들여져 있는 거죠. 이미. 그럼 이게 왜 늘어났나? 그 먹은 만큼 이제 늘어난 것이었을 텐데 그럼 왜 우리는 이만큼 먹어야 하게 됐지? 우리 누비가 사실 요만하대요. 이 사람 두 손 모아놓은 것만 한 이 정도 크기래요. 되게 조그매 보이죠? 우리 밥 한 공기 먹고 반찬 요만큼 먹으면 다 찬다는 건데 이것보다 훨씬 보통 많이들 드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데에는 그 전에 허기가 있었을 거예요. 먹고 싶은 욕구가. 그리고 이만큼은 그래도 들어와야 차는 것이었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허기지게 만드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허기지게 만드는 습관. 굉장히 어감이 좋은데요? 네. 그걸 이제 두 가지 양면에서 볼 거예요. 하나는 마음의 허기, 둘째는 몸의 허기. 몸과 마음의 허기. 네. 자, 첫째로 마음의 허기는 사실 불안과도 같아요. 불안. 네. 불안이라는 건 즉 이제 그 뒤편에는 나는 보호받고 싶다. 나는 안전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불안감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즉 내가 내 마음을 뭔가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러면서 채워주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습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결핍시키는 습관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허기지게 만드는 습관이 있고. 네, 결핍을 내 마음에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 부족하게 만드는 네. 무언가가 있는 거네요. 네, 우리 삶의 성향에는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익숙하고 편한 것을 유지하려는 어떤 생존적인 습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더욱더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이런 어떤 성장으로 향하는 습관. 그러면 생존과 성장이 어떻게 보면 배틀, 싸움 같은 거네요?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이런 과정이 뭐 좋은 사이클로 될 거라면은 사실 충돌을 꼭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존에 대한 부분이 뭔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내가 나를 성장시키게 하려고 뭔가 푸시를 하고 있는 압박. 네, 압박이 강해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둘이 서로 충돌하게 되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보면은 우리가 먼저 그 생존을 도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생존을 돕는다? 네.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알아내기 위해선 내가 가진 가치관을 먼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치관 분석. 네. 나는 뭐뭐 해야 한다. 나는 어때야 한다. 가령 난 살 빼야 된다, 예뻐야 된다. 그렇죠. 난 날씬해야 된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된다. 그런 것들. 밥은 반 공기만 먹어야 된다. 네.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욕구로 시작됐을 수 있어요. 근데 그쵸. 이제 이게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면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네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예뻐야 된다. 나는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나는 뭐 현명한 사람이어야 된다. 나는 아름다고 날씬해야 되고 뭐 이런 규칙들이 있다고 해봐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이미 심지에 굳어졌다 하면은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지 못한 나의 모습들이 있어요. 혹은 그런 자신을 발견해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왠지 잘못하고 틀린. 그렇죠. 그래서 뭔가 죄를 진 것 같고 나쁜 것 같고. 내가 바라는 내가 아닌 나는 틀린 나가 돼버려요. 그쵸. 잘못된 나.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고 외면하려 한다거나 아니면은 통제하려 한다거나 계속 그런 태도로 일관하게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술이 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안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 근데 결국 지금 진짜 나는 누구예요? 현재의 나죠. 그렇죠. 되고 지금 싶은 내가 현재의 아니라 나. 지금의 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나를 계속 내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당연히 내가 나를 버리는데 당연히 내가 불안하겠죠. 그쵸. 보호를 못 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의 내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나한테 공격받아서 지금 버림당하니까 그렇죠. 보호를 못 받아. 그래서 난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그 불안함 속에는 보호받고 싶다는, 사랑받고 싶다는 지금의 나도 그렇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맡겨주고 사랑해주세요 하는 네. 그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이제 내 마음에 허기로 남게 되고 이제 그것이 또 마음을 채우기 위한 몸의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걸 우리는 이제 보통 먹을 걸로 인한 보상을 주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나 불안이 생겼을 때 네. 이제 이런 나를 다른 사람이라고 쳐볼게요. 네. 사랑하는 애인이에요. 근데 이 애인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부자님이 막 계속 혼내고 진짜 사람들이 다 날 너무 힘들게 한 날이었어.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그럼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오늘 네, 스테이크 맞아요. 썰러 갈까? 그쵸. 좀 그런 식으로 좀 보듬어주고 싶어하고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연스럽게 나한테 또 그런 보상 요구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먹었어. 맛있는 걸 먹고 스트레스 풀려고 먹었는데 먹고 난 나한테 또 화가 나는 거야. 왜 이걸 또 먹어? 먹지 말아야지. 너가 원하는 대로 되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나중에 이거 사줘가지고 막 맛있게 먹고서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렇죠. 나 다이어트하는 거 몰랐어? 이거 먹고 또 얘기를 맛있는 거 그냥 사주고 싶어서 스트레스 그렇죠. 많이 받는다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건데 공격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서로 또 그렇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불편해지고 또 생각만 해도 아파. 슬퍼. 이제 내가 선택한 행동을 또 내가 부정하는 이런 것들이 자신을 또 계속 약하게 만들고 나의 어떤 자긍심, 자존감 이런 걸 그렇죠. 낮추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바로 저항을 멈추시는 거예요. 저항을 멈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있는 그대로 일단 마주하고 수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되고 싶은 나는 되고 싶은 나,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 이것은 이래야만 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괜찮아. 먹고 있는 나도 괜찮아. 되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것도 괜찮아. 아직 못하고 있는 내가 힘든 것도 괜찮아. 지금 그러면 그 여유로움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래서는 안 돼. 난 이게 너무 싫어 하는 이 태도 자체가 굉장히 모든 걸 힘들게 만들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작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삶에 대한 태도와도 유사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 가동 범위 안에 허용되지 않는 어떤 사건, 사람의 태도 이런 여러 가지 싫고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알고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걸 싫은 걸 싫은데 어떻게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그걸 멈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저항 자체가 투쟁이잖아. 내가 나하고 싸우는데 뭐 이겨도 아프고 저도 아프겠죠. 나하고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안전, 편안함, 수용하는 자세 이제 이런 상태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음식에 대해서도 그래요.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잖아. 이런 선택권이 있을 때 집착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뷔페 같은 데 가면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난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뷔페 가면 더 안 먹잖아요. 그러세요? 저는 다른 말씀을 좀 들은 바도 있긴 한데 그럴 수 있죠. 과식을 과도하게 해서 내가 힘들 정도로 먹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런 여유로움이 만들어지려면 나의 자유의지가 먼저 보장이 될 때 여유로움이 만들어진다는 거네요. 그 말도 통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몸을 허기지게 만드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뭔가 적게 먹는다고 칼로리를 낮춘다고 굉장히 빈약한 식사를 하고서 때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 옛날에 비해서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훨씬 적거든요. 여러 가지 농업 환경, 토양의 환경 이런 것들이 훼손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소 먹는 게 이만큼이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빈약한 영양분이 들어와. 그렇다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생존 욕구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놓쳐서는 언제 또 음식이 안전적으로 들어올지 몰라. 지금 먹는 거 다 비축해둬.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샐러드 대충 먹고서 그냥 뭐 과일 몇 개 먹고 버티려고 하거나 일부러 막 배고픈데 쫄쫄 굶고 그러시는 걸로는 결국 안 돼요. 그 버틴다는 말이 너무 슬퍼요. 네. 네. 제대로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오히려 이런 역효과를 내기도 하세요. 일단 그렇게 몸을 허기지게 만들었으면 결국 더 심한 허기가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걸 채워주셔야 돼요, 사실. 칼로리는 적다고 하는데 뭐 배는 채워주는 곤약젤리 뭐 이런 거라고 해서 막 잔뜩 먹고 이런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 이루실 수 없을 거예요. 다 아실지도 몰라요.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 따지기 말고 정말 중요한 건 몸속의 염증이나 독소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소화력을 높여주면서 그러면서 아주 좋은 영양분을, 양질의 영양분을 채워줘야 돼요. 그냥 내가 적당히 먹었어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어머니께서 해주신 밥, 뭐 할머니께서 해주신 밥 이런 거 먹고 그런 거 느껴보신 적 혹시 없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먹을 거에는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사랑이나 에너지나 심리적.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러면서 체험 같은 걸 많이 하기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일단 몸의 허기를 만들지 않으셔도 충분히 우리 건강한 몸,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보신 분들, 아니면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야 생각하면서 끝나지 않는 그 평생 걸치는 숙제. 사실 그 말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숨 막히다. 네, 왜냐면 우리 숙제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나 다이어트를 숙제라고 생각했으면 이거 언젠가 해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당장 하기 싫은 건 이걸 평생 갖고 가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허기지게 만드는, 그게 몸이 됐던 마음이 됐던 그 태도가 바뀌어야지 살을 뺄 수 있는 거고, 그게 매우 자연스럽게 막 숙제처럼 되는 게 아니라 삶처럼 자연스럽게 변화된다는 거네요. 적어도 남이 아니라 나만큼은 나를 사랑해줄게. 왜냐하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왜 하고 싶어 하는가, 그 생각 이면에는 인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겠죠. 네, 그게 그렇다면 인정과 사랑을 누구한테부터 받고 싶은가? 불특정 다수 외부인들?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정도에 먹으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다면 결국 내가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나밖에 채워줄 수 없는데, 이 기준마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돼야 아름다운 거고, 그냥 막연함이죠. 어느 정도 돼야 충분한 건데, 왜냐면 이만큼 갔을 땐 또 다른 것을 원할 수 있고, 이만큼 갔을 땐 또 더한 것을 원할 수 있고, 충분함이라는 잣대는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래 최고 완벽함, 이거는 끝나지 않는 그냥 어떻게 숙제같이 계속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최고가 된다는 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부터 사랑을 줄 수 있게, 그리고 그런 내가 편안할 수 있게, 그럼 진짜 원하시는 그 성장 욕구, 변화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작게 힘을 북돋워주면서 진짜 내 편이 되어주면서. 그러면 핵심으로 딱 요약하면 결국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를 허기지게 하지 않고 내 뭐가 됐던 몸과 마음이 좀 건강할 수 있게끔, 배부를 수 있게끔 그렇게 나를 돕는 거. 내가 나를 도와줘야지 하늘도 나를 돕는다. 바로 그거네요. 그러네요. 나를 채워주세요. 마음부터, 그리고 몸도 충분히. 그러면 과할 필요도 없이 만족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정말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다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오늘 이 건아 선생님께서 내가 건강해지는 방법을 아주 핵심 요약해서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꼭 살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똑같아요. 진짜 나를 허기지게 만드는 그 습관을 수정할 때 마음은 건강해지고요. 근데 몸을 허기지게 만드는 습관을 수정할 때 내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말씀해 주신 건아 선생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